아시아에 다녀와서 8개의 페이퍼를 서머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신텍스, 스태티스틱, 시멘틱스 세션에서 5개 논문과 페인팅, 스케치 앤 빌딩스에서 논문 하나, 그리고 디지털 포토그래피에서 논문 2개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은 Automatic Semantic Modeling of Indoor Scenes from Low Quality RGBD Data Using Contextual Information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찍은 저해상도의 RGBD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으면 아웃풋으로 자동으로 모델링하는 새로운 방법을 이 논문에서 소개합니다. 실내에서 찍은 저해상도의 RGBD 데이터는 보통 실내 뎁스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노이즈와 저해상도와 가려진 부분 때문에 복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물체에서 사용자가 최고의 매칭 모델을 찾아서 복원하는 릴레이트 웍이 있었는데요. 그게 위에 보이시는 건데, 이 논문은 사용자가 직접 매칭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릴레이티드 워크는 높은 정확도를 가진 3D 스캐너를 사용해서 씬을 완성했는데요. 제가 발표하는 이 논문에서는 보급형 뎁스 카메라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제가 있는데요. 같은 테이블이지만 하나는 식탁이고 하나는 공부하는 책상인 만큼 각각 테이블에 강한 문맥적 관계가 있습니다. 의자에는 역시 보시다시피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2가지가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먼저 프리프로세싱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100개의 실내 씬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 씬 안에 1000개의 물체를 수동으로 세그멘트하고 라벨링해서 만든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밑에 인풋 이미지를 오버 세그멘트해서 나중에 아웃풋으로 씬을 만들게 되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련 연구인데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실내 가상 공간에서는 문맥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릴레이트 웍은 부모-자식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굉장히 잘 돌아가지만 우리의 인풋과 아웃풋이 다른 케이스고 그래서 더 비슷한 예가 왼쪽에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는 몇 개의 구조 그룹을 만들 수 있는 3D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문맥에 적용하는데요. 이 기존에서는 가상씬에서의 문맥을 파악했지만 지금 발표하는 이 논문에서는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실제 씬을 고려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기존 가상씬과 다르게 기존 가상씬에서는 아주 정돈된 씬이 구성되지만 여기에서는 무버블 오브젝트를 따로 설정합니다. 의자와 키보드, 마우스 같은 무버블 오브젝트를 설정하고 또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에 각각 5%와 5도씩의 변형 가능 범위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탑다운 매칭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시메틱 라벨에 대한 최적의 매칭 모델을 찾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탑다운 매칭은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 그래프에서 시작해서 각각의 단계에서 그래프를 서브 그래프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먼저 아까 이 이미지를 오버 세그멘테이션 한 것들을 다 A에서 J까지 J까지 나눈 다음에 라운드를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거치면서 이것을 그룹핑해서 좁은 범위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투어 베이스드 리파인먼트를 하는데요. 이것을 사용하면 괜찮은 2D 윤곽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이나 놓친 부분을 한 번 더 정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컨투어 베이스드 리파인먼트를 사용해서 그 2012년에 나온 논문에 비해서 좀 더 의자와 비슷한 윤곽선을 가진 의자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이고요. 그래서 RGBD 데이터를 통해
그럴듯한 3D 씬을 만든 결과물입니다. 리미테이션은 먼저 첫 번째는 그 뎁스 이미지가 아주 많이 가려진 경우에는 오른쪽과 같이 테이블을 아예 없게끔 구성하는 씬이 나온 게 리미테이션이고요. 또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의자를 쌓아놓거나 의자가 넘어진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그 의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징 언씬에 대한 논문입니다. 네, 먼저 이 이미지를 보시면 한쪽 뷰에서 찍은 이미지를 다른 쪽 뷰로 돌려서 보면 이렇게 오클루전이 많이 생긴 씬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씬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환경을 이 사진과 같이 큐보이드로 감싼 후에 가려진 부분에 지오메트리를 예측하는 것을 합니다. 릴레이트 워크로는 첫 번째는 유저가 어노테이션을 추가해서 그럴듯한 씬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큐보이드를 사용해서 직관적인 방법으로 구축을 했지만 가려진 부분은 예측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문은 추가 영역을 예측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징 언씬 논문에서는 프록시 기반 씬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는데 특히 큰 규모로 미싱된 지오메트리를 위해 글로벌 피지컬을 사용해서 안정성에 대해 고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실내에서 근본적인 구조를 복원하는 것인데요. 큐보이드 컬렉션 이용을 이용해서 가려진 부분을 복원하는데 큐보이드는 상응하는 지오메트리 정보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사이즈와 방향이고요. 또 큐보이드들이 어떻게 토포지컬하게 인터랙트 하는지 정의하기 위해 고정되거나 닿아 있는 부분의 관계를 또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버뷰를 보시면 맨 먼저 불완전한 스캔이 된 이미지가 왼쪽에 있고 그것을 이니셜한 큐보이드로 중간 단계로 만든 다음에 지오메트릭 파라미터와 인터큐보이드 컨택트 타입으로 옵티마이즈를 해서 배치를 한 구조화한 오버뷰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역시 아까 말했던 것과 비슷하고요. 그래서 큐보이드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이미지에서 물체들이 바닥부터 물체까지 A에서 F까지 있을 때 이 이미지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걸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F가 바닥이고 E가 이 맨 밑에 깔린 상자인데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이 위에 BC, BA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안정적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BC, B가 이 위에 있고 A가 따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방법을 여기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터치와 픽스드에 관련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가장 안전하게 보이는 어레인지먼트를 큐보이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밸류에이트를 하는데요. A와 B 그림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처음 단계에 비해 튼튼한 구조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C는 아주 복잡한 구조인데도 로버스트하게 잘 구조화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 그림은 이걸 다른 뷰에서 봤을 때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잘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메소드와 이 페이퍼의 메소드를 한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럭처 컴플리션 오브 파사드 레이아웃에 관한 논문입니다. 이것은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이 미싱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저 파사드를 이렇게 2D, 3D로 렌더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맨
맨 왼쪽에 보이시는 게 오브저베이션 한 것인데 이 관찰로만 이 컴플리션을 만드는 것이 이 목표이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오브저베이션이고 두 번째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통계 모델을 만들고 플래닝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논문으로 첫 번째는 스트럭처를 만드는 건데요. 이것은 가운데에 있는 물체를 스트럭처를 통해 지워주게 되고 그 밑에는 텍스처를 연장하고 합성함으로써 파사드를 만들게 되는 릴레이트 워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사드가 아주 크게 가려졌을 때는 복원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사드 모델링인데요. 이거 위에는 파사드의 모양을 베리에이션 한 거고 밑에는 한 개의 파사드를 가지고 3D 리컨스트럭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오브저베이션 되었던 파사드와 다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사드 리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이 각각의 다른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것에 대한 컬럼이나 로우 그리고 거리에 대한 관계들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사드 데이터셋으로는 100개의 파사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뷰를 보시면 인풋을 넣어주면 그 두 개의 통계적 모델과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으로 컴플리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을 넣으면 어떻게 레이아웃이 될지 측정해서 파사드 레이아웃의 프로바빌리티 점수를 매기는 통계적 모델이 바로 스태티스티컬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후보 레이아웃을 완성시킬 플래닝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후보 레이아웃은 통계적 모델을 통해 최고 후보나 그럴듯한 완성 후보들이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적 모델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네리 그리드 펑션이랑 바이너리 그리드 펑션이랑 글로벌 그리드 펑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레이아웃 될지에 대한 점수를 측정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스트럭처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인데요.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이 S가 시드 포인트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확장이 돼가면서 이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이 오브저베이션이고 그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하면은 가장 오른쪽과 같이 더 잘 된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저트를 보시면 저 왼쪽이 실측 모델이고 가운데가 오브저베이션이면 이 오브저베이션 인풋을 통해서 컴플리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리밸류에이션을 했는데 실측한 자료랑 이 논문에서 구현한 자료랑 어떤 게 더 실제 같냐라고 했을 때 이 논문에서 만든 자료가 더 실제 같다고 그 통계가 나왔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기 컨트리뷰션이 3개 있는데 가장 크게 미싱된 지역도 찾아냈다라는 것과 그 통계적 모델을 만든 것과 플래닝 알고리즘을 만든 것 이게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얼반 리컨스트럭션 어플리케이션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리미테이션이 있는데요. 맨 왼쪽이 그라운드 트루스일 때 이게 좀 패턴의 반전이 있을 때 오브저베이션이 반만 보여줘서 이거를 잘 못한 케이스고요. 이게 리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음 논문은 Creating Consistent Scene Graph Using Probabilistic Grammar입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3D 씬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씬을 합성하고 편집하고 이해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드리븐 어플리케이션이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세그멘테이션과 카테고리 기능 기반 그룹핑이 불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목표는 이게 인풋씬인데요. 이게 트림블 3D 어웨어하우스라는 그 3D 시장 무료로 배포하는 3D 시장에 있는 씬인데요. 이 인풋을 넣으면 시그멘틱 세그멘테이션이 되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되고 그리고 카테고리 레벨이 라벨이 붙여지는데요. 이 세그멘트된 물체마다 붙여지고 또 이게 에어리아랑 셋이랑 기능별로 또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웃풋 아까 아웃풋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먼저 문제는 보시다시피 나이트 테이블과 콘솔 테이블의 형태가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 있고요. 또 이 밑에가 라이브러리 도서관 씬인데 스터디 데스크는 한 테이블당 의자가 2개 있고 미팅 테이블은 한 테이블에 마주 볼 수 있게 의자가 4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맥이 없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키 아이디어는 일단 테이블과 체어마다 그룹핑을 해주고 그 도서관이라는 큰 공간 안에서 계속 하이어키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스터디 체어와 미팅 체어를 나중에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키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맨 왼쪽에 예시를 통해 프로버빌리스틱 그래머를 구축하고 또 이를 통해 인풋을 넣으면 프로버빌리 그래머를 통해서 파싱된 정보로 시멘틱 하이어키를 만드는 것이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드 워크를 보시면 이 왼쪽은 한 물체에 대해서 하이어키를 만든 것인데 이거는 2D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오른쪽에는 빌딩 하이어키를 넣었는데 이것은 손으로 다 매뉴얼하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분야가 한정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뷰를 보시면 그래머 스트럭처와 프로버블리 그래머를 배우는 것과 심퍼싱이랑 이 결과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라벨을 보면 이 세그멘트된 물체마다 그 나이트 테이블, 슬리핑 에어리아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고요. 룰은 하이어키에 해당되는데 슬리핑 에어리아 안에 베드와 나이트 테이블이 있다 이렇게 정의해주는 것이고 프로버빌리티들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버빌리스틱 그래머는 매뉴얼하게 만든 하이어키를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브젝트를 다 선택해주고 다음 이것들을 다 라벨링을 해주고 다음에 그룹핑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뷰, 그 다음에 심퍼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넣으면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그룹핑되고 라벨링된 프로버블리 그래머들을 이용해서 분리된 트리를 만드는 것이 심퍼싱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리조트를 보겠습니다. 리조트는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스터디 에어리아와 데스크 그리고 스터디 미팅 에어리아와 스터디 체어 이것을 다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요.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에어리아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세그멘트된 물체들을 라벨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셋으로 사용했던 것은 이렇게 되고요. 리미테이션은 이게 파렌트와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려했는데 이 사진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시블링 관계에 대해서 아직 고려하지 못했다는 그런 퓨처워크가 남아있다고 하고요. 이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걸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퓨처워크입니다. 그리고 싱그룹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3D 씬 데이터들이 넘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D 지오메트리에서 물체의 의미와 기능이 분리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3D 환경에서 액션이 어떻게 취해질지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바로 액션 맵입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드 워크로는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또 기구가 있을 때 기구를 탈 때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이런 관련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찰과 러닝을 통해 예측하는 구조를 맵에 투영한 것이 오버뷰인데요. 맨 처음에 RGBD 센서로 공간을 스캔을 하면 그것을 3D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세그멘테이션 한 후 사람을 관찰을 해서 그것을 액티베이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관찰을 하면 3D 씬으로 이 포즈들을 다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잘 이해가 가진 않지만 이 사람이 앉으면 이 물체를 보고 이 물체, 스캔된 3D 씬에서 그 물체가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서 그 물체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액션에 대해서 라벨을 매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통해 새로 주어지는 3D 환경에서 어떻게 액션이 일어날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방에서는 이런 액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이게 액션 맵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RGBD로 스캔을 했지만 이게 스캔뿐만 아니라 가상씬에서도 액션 맵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구에 앉았을 때 주황색으로 보이는 곳이 여기에 앉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액션 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PC를 이용할 때 액션 맵. 그리고 이것을 이밸류에이트 하기 위해서 실제 측정한 것과 비교를 한 것인데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퓨처 워크로는 왼쪽에 보이시면 앉았다 일어나는 것에서만 집중을 했는데 이것을 다이내믹한 동작을 하는 액션 맵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퓨처 워크 하나이고, 또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을 보면 마커를 가지고 하는 동작에 있어서 마커는 이제 작아서 캡처를 못하는데 이 마커 부분까지도 캡처하는 것이 퓨처 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3D 씬에서 액션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이 액션 맵이고, 이것은 그 관찰을 통해서 그 액션을 배우는 것과 또 3D 리컨스트럭션과 가상씬 두 개의 그거 액션 맵을 모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 컨트리뷰션인 것이고,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컨스트럭트 에이드 논문은 결과 위주로 구성을 했는데요. 공장에서 이 핸드폰을 이용할 때 여기서 CAD가 도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스케줄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나오면 공장을 짓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현존하는 기술로는 맨 왼쪽 위에 보이시는 그림이 수작업으로 작업하거나 마커 기반으로 트래킹한 예이고, 나머지가 효과적으로 가려진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징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컨스트럭트 에이드에서는 3D 모델 만들기와 가려지는 부분 처리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커나 하드웨어 없이 자동으로 더 나은 가정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는 4D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이고요. 이게 BIM이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빌딩을 찍은 사진들이 인풋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4가지 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것은 이게 시간별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가려지는 부분을 캡처해서 이거를 없애주는 거고, 마지막은 스케줄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럭트 프롬 모션의 스트럭트 프롬 모션에서 이것을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 빌딩에서 매칭 포인트를 찾아서 그 사진으로 이렇게 이렇게 완성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에 비슷한 SFM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 컨스트럭트 에이드가 훨씬 정확하고 완성된 리컨스트럭션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타임 랩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오클루전 같은 경우에도 오클루전을 없앨 수 있습니다. 네. 그 사진 실제랑 그 4D 구조 데이터 이렇게 2개. 이거는 가상. 저거 그냥 설계도 제가 들었을 때 그냥 설계도였고요. 설계도를 그냥 받아서 BIM 공간을 받아서 저기서 지오메트리 이제 인포메이션 받은 그다음에 그 사진 같은 경우 이제 지어질 때마다 어느 위치에서 관계없이 아무거나 찍어서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클루전 이런 거 지워주고 컨스트럭션에서 그걸 이제 특정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이게 실제 현장에서 사용될 때는 GPS와 타이밍 데이터가 필요하고 매트리얼 재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선택적으로 사람이 실제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밑에는 매뉴얼하게 자기가 조정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동영상 Selected regions can be annotated to perform 모니터링 할 progress 수 있는 monitoring and quality 동영상이고요. assessment. These annotations are transferred automatically to new and existing viewpoints, allowing multiple practitioners to collaborate. For example, a subcontractor can use this tool to perform daily construction reporting and share that information with the project inspector. At a later date, the inspector can capture photos of the same element from other viewpoints and access information embedded previously or add and request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same element.
이거는 타임에 관련돼서 미래와 그 전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퓨처워크로는 미래에 실제로 현장에서 이걸 모바일로 실시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만드는 게 퓨처워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7번째는 미러라는 논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페인팅, 스케치 앤 빌딩 세션이 있고요. 이 논문의 목표는 자화상을 이제 찍을 때 가장 베스트 샷을 찾아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오버뷰를 보시면 가장 어트랙티브하거나 가장 어트랙티브하지 않은 익스프레션들을 찾아주는 것인데요. 이제 관련 연구로는 페이셜 액션 코딩 시스템이 있고, 두 번째로는 더 어트랙티브하게 보일 수 있게끔 사진을 만들어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뷰로는 일단 데이터 컬렉션을 하는데요. 이것은 비디오 캡처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고 그 다음으로 몇 천 개의 그 사진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트레이닝해서 그 사진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음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버뷰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capture는 여기서 한 12분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방에서 그 핸드폰을 통해서 12분 동안 캡처를 하고 이 프로세싱은 먼저 인풋 비디오에서 페이셜 트래킹을 하고 화이트 밸런스도 맞춰주고 3D 얼라이먼트를 통해 피처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 그 영상 중에서 몇 개 고른 사진이고요. 이게 어떤 사진이 더 낫냐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비교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비교에 더하여 스코어링 하는 시스템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피처된 사진을 1이 제일 높은 점수인데 1부터 0.2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어트랙티브니스와 시리어스니스를 정해주면 새로운 인풋을 넣어줬을 때 이 스코어링된 이 모델에 기반해서 이 인풋 모델에 새로운 스코어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쌍으로 비교하는 것과 사람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이것을 조정을 할 수 있고 또 모델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이 스코어가 매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 사진마다 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이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영상을 찍으면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고정돼 있을 때 모멘트고 고정돼 있을 때이고 이 파란색으로 찍었을 때가 스코어가 높은 그래프인데요. 이 두 개가 높을 때가 대표되는 사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스페셜 스펙트럴 엔코디드 컴프리헨시브 하이퍼 스펙트럴 이미징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스페셜 스펙트럴 엔코디드 2D 프로젝션으로 3D 하이퍼 스펙트럴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야외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논문에서 카메라 프로토타입을 제공하는데 이 카메라 프로토타입으로 찍은 센서 이미지가 맨 왼쪽에 있는 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31개의 스펙트럴 밴드, 즉 컬러로
31개의 컬러로 하이 스페셜 해상도 3D HS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왼쪽에서 하나 앞에 있는 그 이미지고요. 이것을 확대한 그림들이 이렇게 두 개 됩니다. 그래서 이 251대, 521대와 651대 각각 해당하는 저 밴드에서 해당하는 사진이고요. 이 마지막 사진은 그래서 HS 이미지들로부터 구한 직관적인 RGB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해 매우 고퀄리티와 고해상도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분광 이미지가 하이 스펙트럴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의 중복성을 활용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오버뷰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HS 딕셔너리 러닝 완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페셜 스펙트럴 엔코디드 샘플링이고 마지막에 스파스 리컨스트럭션입니다. 첫 번째는 맨 끝에 보시면 트레이닝 HS 데이터들을 여러 개를 넣으면 이걸 스파스 코딩을 통해서 아까 보인 것과 같은 그 밴드들에 넣어지면서 딕셔너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 두 번째로 넘어와서 이 딕셔너리에서 이게 코디드 센서 이미지로 마지막 그림이 나타나게 되고 또 마지막 스파스 리컨스트럭션에서 마지막 이미지에서 RGB 이미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오버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 키워드였던 오버 컴플리트 HS 딕셔너리 러닝은 10만 개의 트레이닝 패치들을 통해서 패치들, 즉 하이 스펙트럴 HS 데이터베이스를 넣는데요. 트레이닝 HS 패치들이 그 31개 밴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런드 HS 아톰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6,200개 아톰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과를 잠깐 보시면 기존에 비해서 이 3D HS 아톰으로 구한 그 이미지가 아주 비교했을 때 퍼포먼스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페셜 스펙트럴 엔코디드 샘플링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를 약간 이 논문을 통해 변형해서 최적의 세팅을 한 것인데요. 보이실 이 마스크와 스펙트럴 플레이와 센서와 디프레션 그레이팅 여기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스펙트럴 스펙트럴 플레인에 분산하기 위해서 저 위에 디프렉션 그레이팅을 이용을 하는데요. 가는 마스크 센서를 그 센서 위에 살짝 얹어 놓으면 이 중간 그림과 같이 센서 이미지가 투영되기 전에 마스크는 HS 이미지를 공간 스펙트럴 차원에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스파스 모듈레이션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게 돼서 이게 RGB로 매트릭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D 스펙트럴 밴드를 가진 2D HS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스파스 리컨스트럭션인데요. 그 아까 받은 그 데이터들을 넣어서 RGB로 이미지화를 해서 이제 리저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게 여기에서 이 논문에서 구현했던 SSCSI고 이 밑에 게 CASSI라는 기존 논문에서 구현했던 것이고요. 이 표를 보시면 이 논문이 실측 자료와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카메라 내용이고요.
이게 그, 이 두 방법을 사용해서 노이즈도 없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퓨처워크 여기까지. 두 번째 문제는 활동성에 기반한 전략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떠는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전성에 기반한 건데 그 안전성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는 건 혹시 이유가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서 말한 것은 그 물리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큐보이드를 글로벌하게 인식하여 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 표 있잖아요. 네. 이거 그래프처럼 네, 요거요. 여기서 이제 저기서부터 뭔가 안전성을 찾는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저 그게 잘 들리지 않아요. 이거는 다 이미 찾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인풋으로 주어졌으면, 그러니까 이런 맨 왼쪽 같이 주어지게 되면 이게 한쪽 뷰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 본 건데 이쪽에서 또 본 거는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그런 글로벌리 아마 여기 바닥으로 그리고 그 글로벌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거였거든요. 글로벌 제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쪽이었어. 터치랑 픽스된 거. 본인이 제대로 읽어봐야겠다는 부분이 뭐가 저는 개인적으로 신텍스, 스태티스틱, 시멘틱스 이 세션이 되게 재밌었는데요. 이게 제가 전공했던 거랑 좀 비슷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 있는 논문들. 제가 그 전공했을 때 3D 툴을 다뤄서 3D 툴 다뤄서 하는 거 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액션맵 구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8개 중에 한 5개가 SM이나 클라우드로 수많은 쪽이 같이 그쪽으로 가려고 아니요, 그냥 근데 이쪽에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했듯이 추천을 받고 한번